안녕하세요, 검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스택과 큐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과 큐는 컴퓨터 과학 전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자료 구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심화된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뭐 각종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스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은 한쪽 방향에서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넣거나 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갔다, 후입, 먼저 나온다, 선출, 영어로는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 자료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4, 3, 2, 1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었다면 나중에 넣었던 데이터 1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후입 선출 형태의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택에 데이터를 넣는 행위, 넣는 연산을 푸시라고 부르고요. 스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삽입되던 데이터를 빼내는 연산을 팝이라고 부릅니다. 팝. 자, 이 스택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임시 저장한 데이터를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될 때 스택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뒤로 가기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스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임시 저장한 데이터를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되는 상황, 그 대표적인 예시에는 이 함수의 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반환해주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호출하면 1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이 foo 함수는 내부적으로 1 더하기 1을 연산해서 2를 반환해 주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1로 초기화된 이 x라고 하는 이 값은 함수가 끝나게 되면 같이 메모리에서 삭제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x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함수가 중첩되어서 호출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빠라고 하는 함수는 y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y 더하기 2를 반환해주는 함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foo 내부에서 빠 2를 호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빠가 실행되는 동안에 y는 2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저장되어서 활용되어야겠죠. foo가 실행되는 동안에 x는 1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서 활용되어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중첩돼서 실행되는 매개 변수들을 저장할 때 스택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o 함수로 호출할 경우에는 x가 1로 초기화가 되고요. 스택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foo 내부에서 빠가 호출되었을 경우에 y가 2로 초기화돼서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빠가 foo보다 먼저 실행이 끝나게 되겠죠. 빠의 실행이 끝나서 2 더하기 2를 반환을 했다면 이 y는 2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는 메모리에서 팝, 삭제되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foo가 실행이 다 끝나서 이제 x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x는 1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팝 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호출된 함수의 매개 변수가 먼저 활용되고 가장 먼저 메모리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저장할 때 가장 최근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빠져나가게 될 때 스택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스택의 또 다른 사용처, 뒤로 가기 기능은 어떨까요? 이 뒤로 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만들 때에도 스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구현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스택에다가 현재 URL을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최근에 저장됐던 URL을 팝해서 최근 URL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로 가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google.com이라고 하는 URL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택에 google.com을 푸시합니다. 자, 만약에 네이버.com으로 이동을 했으면 네이버.com을 스택에다가 푸시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google.com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이때 스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팝을 해서 google.com 이 최신 URL이 되도록 맞춰줄 수가 있어요. 물론 단순화된 구현이지만 이렇게 뒤로 가기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스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제에서 스택이 사용되는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미로 찾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타일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1번으로 들어와서 20번으로 탈출하는 미로를 찾고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미로에서 뒤로 가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스택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타일을 스택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 6, 7, 8 순으로 이동을 했다면 1, 6, 7, 8 순서대로 스택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길을 잘못 들었죠? 7로 되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럴 때 8을 팝해서 7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밟아온 경로가 되겠죠? 1, 6, 7이. 그쵸? 이렇게 뒤로 가기를 구현하고 싶을 때 스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스택의 개념과 주요 사용처는 뒤에 강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DF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Q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한쪽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first in, 선입,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선출, 먼저 나가게 됩니다. first out. 따라서 이 Q는 선입, 선출 자료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Q의 한쪽으로 데이터를 삽입하는 연산을 inQ라고 부르고요. 다른 쪽 끝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연산은 DQ라고 부릅니다. 이 Q는 주로 어떤 데이터를 일렬로 줄을 세워서 관리하고 싶을 때, 일종의 대기열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차례차례 내보내거나 꺼내야 될 때 각종 버퍼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얘 또한 뒤에서 BFS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 Q의 경우에는 여러 파생된 자료 구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생된 Q로 이 원형 Q, 양방향 Q, 덱, 그리고 우선순위 Q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Q는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Q를 원형으로 구현한 Q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쪽, 삭제하는 쪽, 요걸 하나로 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끝과 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Q를 구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각각의 요소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Q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양방향에서 인Q를 하거나 DQ를 할 수 있는 Q를 덱 혹은 양방향 Q라고도 부릅니다. 더블 엔디드 Q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양쪽으로 데이터를 삽입 삭제할 수 있는 Q가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Q의 파생인 우선순위 Q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이 우선순위 Q는요, 인Q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DQ하는 게 아니라 인Q된 데이터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DQ해 나가는 특별한 Q를 우선순위 Q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큰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0, 20, 5, 1, 15라고 하는 데이터가 차례대로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20, 15, 10, 5, 1 순서대로 DQ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별로 DQ할 수 있는 특별한 Q를 우선순위 Q라고 부릅니다. 이 우선순위 Q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우선순위 Q는 힙이라고 하는 특별한 트리를 기반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트리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Q라는 게 있다. 얘는 힙이라고 하는 특별한 트리로 만들어진다 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우선순위 Q 그리고 힙에 대해서는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